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달이 첫날입니다. 6월달이 돌아왔습니다. 6월 1일 오후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들 투표 다 끝나고 이제 투표함을 옮겨서 이제 개표에 들어갈 시간이 됐을 겁니다. 이제 투표 개표에 따라서 이제 시비가 엇갈리죠. 당선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낙선이 되시고 이렇게 합니다. 언론기관에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상당수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출구조사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출구조사만 봐도 거의 뭐 8, 90%는 예측을 합니다. 여하튼지 여러분들 훌륭하고 일할 수 있는 후보한테 투표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좌파는 빼놓고요. 좌파는 지금도 문재인이 잘했다고 나한테 빡빡 우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 머리 아파서. 아니 문재인이가 무슨 밥을 주나 돈을 주나 뭘 주나. 문재인이 잘한 건 잘했다고 못한 건 못했던데 잘한 거 뭘 잘한 게 있어 잘한 게. 나 참 그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참 세상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죠. 참 묘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이고 골치 아픈데 그런 거 신경 쓸 겁니다. 어차피 나라는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를 추구하는 나라 아닙니까? 뭐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여하튼지 오늘 투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보도에 보면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 박모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된다 아니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부인하고 사진 찍은 거 그게 무슨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아니 김정숙 씨는 청와대에서 안 그랬어요? 김정숙 씨 제2부속실까지 두고 말이야 언론인은 만나는 사람 무슨 화장하는데 뭔데 그냥 숙소는 대골만큼 크더만요. 옛날에 왕들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 청와대 가 보니까 야 이렇게 살면은 더 무슨 일을 잘하나 명이 기나 더 아름다워지나. 참 대단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물은요, 우리 권씨 저에게 17대 선조되는 권율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권율 장군 학교 다닐 때 역사에서 기본적인 건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은 선조 시대 때 임진왜란 때 아주 손잡고 국가를 지키고 외적을 물리치려고 아주 노력한 훌륭한 장군입니다. 장군. 그래서 권율 장군, 우리는 권씨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인물을 하는데 오늘 권율 장군, 이순신 장군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킨 이런 분들 같이 좀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라 좀 제대로 지키고 나라 좀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지켜봐야죠. 더 잘하나 못하나 지켜봐야죠. 자, 권율 장군, 그 율자는, 권자는 권세권자고 율자는 밤율자입니다.
그 율자 여러분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권율 장군의 자는 언신, 호는 만취당, 만취당입니다. 만취당. 그리고 모학이라고도 하고요. 시호는 충장, 충장. 시대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중종시대에 태어나서 선조시대 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37년에 태어나서 15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나이가 61세 됩니다. 문신이면서 장수, 그리고 본관은 안동입니다. 저도 본관이 안동 아닙니까? 저희 선조들이 다 안동입니다. 가을에 시양 때는 안동에 가서 시제 지내는데 참석도 하고 옵니다. 가장 큰 대첩은 행주 대첩, 그 다음에 정유재단 때죠. 의주 목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원수를 지내셨습니다. 이 권율 장군에 대해서 가장 그때 국가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조선시대 때 의주 목사, 도원수 등을 영입한 문신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칼 들고 쌈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해서 문신이었습니다. 본관은 안동, 자는 언신, 호는 만취당, 모학, 만취당입니다. 만취당. 도첨의, 권보의 구세손으로 할아버지는 강화부사 권적, 아버지는 영의정 권철, 영의정을 지내신 권철 그분이 이제 권율 장군의 아버님입니다. 저한테는 19대 선조 되시죠. 어머니는 적선부위 조승연의 딸이다. 이항복, 여러분들 이항복 알죠? 이항복, 신하 이항복 정성이 했잖아요. 이항복의 장인이다. (1582년) 선조 15년 식년 문과의 병가로 급제해 승문원 정자가 되었다. 이어 전적, 감찰, 예조, 좌랑, 호조, 정랑, 전라도 도사, 경성 판관을 지냈다. 1591년에 재차 호조 정랑이 되었다가 바로 의주 목사로 발탁되었으나 이듬해 해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 목사에 제수되어 바로 임지로 떠났다. 외병에 의해 수도가 함락된 뒤 전라도 관찰사 이광과 방어사 곽영이 4만여 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광주 목사로서 곽영의 휘하에서 중위장이 되어 서울의 수복을 함께 북진했다. 이광이 수원과 용인, 경내에 이르러 이곳에 진을 친 소규모의 적들을 공격하려 하자 극력 방대하면서 자중책을 말하기도 했다. 즉 서울이 멀지 않고 대적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적은 적과의 싸움에서 도내의 병력을 모두 소모할 것이 아니냐. 조강,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곳을 건너 임진강을 막아서 서로를 튼튼히 하여 군량미를 운반할 수 있는 도로를 보장한 다음에 적의 틈을 살피면서 조정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었다. 아주 참신한 현명한 장수고 현명한 지도자입니다. 예. 그러나 주장인 이광이 듣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취해 대패하고 선봉장 이시지, 백광원 등 여러 장수들이 전사했다.
오직 혼자만이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광주로 퇴각해 후사를 계획했다. 한편 남원에서 천여 명의 의군을 모집해 다시 북진 금산군에서 전주로 들어오려는 고바야카야와의 정예 부대를 맞아 동복 현감 황진과 함께 이치 전라북도 금산 근처 이치에서 싸웠다. 이 싸움에서 황진이 총을 맞아 사기가 저하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군사들을 동료해 외병을 격퇴시켜 호남을 보존하였다. 그의 가을 이치 싸움에 공으로 곧 전라감사에 승진하였다. 12월 도성 수복을 위해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진길에 올라 직산에 이르러 잠시 머물다가 제찰사 정철이 군량미 마련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돌아가 관내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잠시 주저했으나 북상하라는 행제소의 전가를 받고 북진을 계속했다. 그러나 앞서 용인에서 크게 패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바로 북상하는 것을 피하고 수원 독성산성에 들어가 진지를 구축했다. 대병이 그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외병의 총소령관 우키타는 후방의 연락이 단절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도성에 주둔한 외병을 풀어 삼진을 만들고 오산 등 여러 곳에 진을 친 다음 서로 오가게 하여 독성산성의 아군을 밖으로 유인하려 했다. 그러나 성책을 굳게 해 지구전과 유격전을 펴가면서 그들에게 타격을 가하자 몇 날이 지난 다음 영책을 불사르고 도성으로 물러났다. 적이 퇴각할 때 정예 기병 천여 명을 풀어 적의 퇴로를 기습해 많은 외병을 베었다. 죽였다. 참 진짜 현명한 아주 작전의 명수예요. 권율 장군이. 그 뒤 명나라 원군과 호응해 도성을 수복하기 위해 독성 산성으로부터 서울 근교 서쪽 가까이로 옮기기로 하고 먼저 조방장 조경을 보내 마땅한 곳을 물색하도록 해 행주산색을 택했다. 그 유명한 행주산성입니다. 조경에게 명해 2일간에 걸쳐 목책을 완성하게 하고 이어 독성산성으로부터 군사를 옮기는 작업을 개시했다. 대군의 행렬을 위해서 독성산성에 소수의 군사만을 남겨온 많은 군사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이 위장한 뒤 불시에 행주산성으로 옮겼다. 역시 전략가고 작전가예요. 군대는 이래 돼요. 칠 때 치고 밀 때 밀고 말이죠. 행군 중 휘화병 가운데 4,000명을 뽑아 전라병사 선거위로 하여금 금천, 지금의 시흥, 금천에 주둔하게 하고 도성의 적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때 휴정의 고제 처영이 의승병 천여 명을 이끌고 당도했으나 행주산성에 포진한 총 병력은 수천 명에 불과했다. 그 뒤 정예병을 뽑아 도성에 보내어 도전하니 적장들은 이치 싸움에서 대패한 경험이 있고 또 독성산성에서의 치욕을 경험한 탓으로 일거의 침공에 멸하지 않는 이상 큰 위협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도성에 모인 전군을 총출동시켜 행주산성을 공격하겠다는 결의를 제장의 중론으로 정하고 조선 침입에 한 번도 진두에 나서본 일이 없었던 총대장 우키타를 위시해서 본진 장령들까지 3만 명의 병력으로 행주산성을 공격했다.
외병은 7대로 나누어 계속해 맹렬한 공격을 가해 성이 함락될 위기까지 직면했으나 일사불란한 통솔력과 관군과 의승병이 사력을 다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대패한 적은 물러나기에 앞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시체를 모아 불을 질렀으나 그 밖에도 유기된 시체가 200구에 달했다. 타다 남은 시체는 수를 헤를 수 없을 정도였다. 권율의 군대는 그들이 버리고 간 기치와 갑주, 도창 등 많은 군수물을 노획했다. 이것이 1593년 2월 12일에 있었던 행주 대첩이다. 그 뒤 권율은 외병의 재침을 경계해 행주 산성은 오래 견디어내기 어려운 곳으로 판단, 파주 산성으로 옮겨가서 도원수 김명원, 부원수 이빈 등과 성을 지키며 정세를 관망했다. 그 뒤 명나라와 일본 간의 강화 회담이 진행되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휴전 상태로 들어가자 군사를 이끌고 전라도로 복귀했다. 그해 6월 행주 대첩의 공으로 도원수로 승진되어 영남에 주둔했는데 1596년 도망병을 즉결한 죄로 해직되었으나 바로 한성부 판윤에 기용되었으며 호조판서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재차 도원수가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적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명나라 제독 마귀와 함께 울산에 대전했으나 도사 양호의 도련한 퇴각령으로 철수했다. 이어 순천 예교에 주둔한 외병을 공격하라 했으나 전쟁의 확대를 꺼리던 명장들의 비협조로 실패했다. 1599년 노안으로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7월에 사망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1604년 선조 37년 선무공신 1등의 영가 부원군으로 추봉되었다. 1841년 행주의 기공사를 건립, 그의 사액되었으며 그곳에 향사되었다. 임진왜란 때 활약한 공운을 중심으로 기록된 사적이 권원수 실적이란 책명으로 일곤이 전한다. 시원은 충장이다. 임금이 내린 그 시호가 충장공입니다. 충정공. 뭐 충무공, 이순신 충무공 아니에요. 충장공. 그 책으로 남긴 것은 권원수 실적. 그러니까 도원수 왔잖아요. 도원수로 됐잖아요. 그래서 권율 장군의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권율 장군은 뭐 두 번씩이나 도원수도 했고 또 이순신 장군과 또 협의해서 외적을 치는데 권율 장군은 육군으로 밀고 내려가고 또 이 외적들이 부산이나 전라도로 육상으로 들어왔을 적에 해상에서는 배로다가 이순신 치고 또 권율이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투도 있었다는 것은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권율 장군이 이렇게 아주 그냥 동부서주했죠. 그런데 뭐 그냥 수원에도 있었고 금산에 그다음에 뭐 저기 경상도에도 나가고 그 전라도 가고 뭐 순천에도 가고 이렇게 그냥 뛰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행주산성입니다. 여러분들 행주산성 가보셨죠? 지금 현재 그 행주대교 있잖아요. 행주대교. 그
김포공항 그 지나서 개화동 지나서 행주대교를 다리를 건너가면은 그 우측으로 돌아가서 얼마 안 올라가면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행주산성이죠. 그 행주산성에 가면 거기 그때 당시에 쓸 활, 그다음에 그 뭐 작은 포 그런 게 이제 다 전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비석도 세우고 거기다 가는 그 관광지화 했습니다. 그 당시는 행주산성을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 아주 그 행주산성을 그 기념화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것을 지원해서 했죠. 그리고 그 대교를 그때도 그 행주다리 다리를 올 때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해서 행주대교를 그때 놓은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행주대교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걸어서 건너가시면서 그 준공식 때 했던 그런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주 산성의 일화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행주 산성회로 이제 해서 거기에 이제 그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있어봐야 수천 명이 한 4천 명 수천 명이죠. 근데 4만 명 일본인들이 한강에 배를 타고 와서 7군데로 다 포위해 가지고 행주산을 그냥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주 선성이 떨어지면 한국이 더 이상 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쪽에 거기에 그 행주 산성에서 그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근데 활 가지고 있는 것도 쏘면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들, 나이 많은 분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도 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돌멩이를 주속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주속인데 그때 뭐 삼태나 그릇이 뭐 이런 바구니 있는 게 아니니까 행주치마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행주치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행주치마입니다. 그때 치마포기, 광목 치마포기에다가 돌멩이를 주워서 갖다 날르면 그 위에서 돌멩이로 그 깎아비틀대는 거 산상으로 올라오는 돌들 저기 일본 왜군들을 돌멩이로 산 밑으로 때려치는 거예요. 머리를 때리고 해가지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로 돌멩이로 그 돌을 날른 그 보재기가 그게 행주치마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잘 뭐 쓰지 않고 그래서 이름을 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행주치마의 기원이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싸울 적에 돌을 날리던 그 치마입니다. 그 앞치마. 이거 허리다 묶고 돌멩이 날려서 손으로 잡고 그래서 날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랄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나 누님들이 행주치마라고 해서 치고 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도 부를 적에도 행주치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행주치마의 유래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면 젊은 사람들 이걸 모를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데 그냥 죽여도 외적을 죽여도 그냥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딱 그 7군데를 포위했으니까 거기서 버텨봐야 쌀도 없고 먹을 물도 없을 테니까 결국 항복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 그 행주산성 그 안에 그 석회 하얀 회 있지 않습니까? 돌가루 하얀 그 석회라고 하는 걸 갖다가 물에다 흔들어 빨아서 그래서 그 물을 그 알로 그 일본 놈들이 보는 데다 글로 일부러 뿌렸다는 거예요. 물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 쌀도 물 그냥 그 쌀 그냥 닦은 그냥 그 쌀을 그 닦은 그 물 그런 물 하얀 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야. 그냥 막 쏟아져 그냥. 그러니까 일본들이 여기 아직도 먹을 게 많이 남았나 보다. 쌀이 많이 남아 있나 보다. 저렇게 물도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결국은 거기서 엄청난 사자가 죽은 거야. 아주 사람 너무 많이 죽어서 그냥 사람들 싸놓고 그냥 그러니까 거기다 불 지르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본인들이 퇴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왕그한 그때 뭐 선조는 저기 이북으로 의주로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냥 피난 갔잖아요. 다시 나라를 지키고 자기고 일본은 퇴명하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권율 장군이 일본을 지키고 또 남해안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셨잖아요. 수백 대 되는 그 일본 배를 다 그냥 때려 부시고 죽이고 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다시 또 쳐들어왔는데 그쪽에 배가 다 부서지고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배는 13척, 13대 배밖에 뭐 그때 배 크지도 않으니까요. 그 배가 있었다. 13대라고 또 수백 채 서 있는 채를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울들목에서 배가 그냥 돌고 뭐고 그냥 못 움직일 때 그냥 가서 그냥 때려 부시고 활로 쏘고 그냥 거기다 불질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긴 거 있잖아요. 그쪽에 우리를 지킨 것이 해군에는 이순신 장군, 육군에는 도원수 권율 장군 이렇게 선조 때 지켰던 아주 명장입니다. 명장. 아버님이 이제 권철로 영의정을 지내시는 분인데요. 이 그 권율 장군도 나중에 사망한 후에 영의정을 취소했죠. 그렇게 했던 분이고 권율 장군의 무덤은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에 지금 권율 장군이 있고 또 권율 장군의 기념비 같은 것은 지방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권율 장군에 대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행주산성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행주산성에 가면 그 주차장에서 그래서 들어가면 한참 이렇게 걸으면 이제 그 당시에 전투에서 썼던 그 무기들 그거 다 진열해 놓은 데 있고 또 좀 더 올라가면 그 권율 장군의 그 기념 그 비탑도 있고 쉴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그 자녀분들이라든가 가족이 가서 둘러보고 산책을 하고 한강을 또 내려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곳입니다. 그 행주산성 건너가다 보면 오른쪽에 강변에 민물 매운탕을 한 데도 있고 또 식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오리탕이나 이런 것도 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은 권율 장군 저희 집안의 어른이라고 해서 권율 장군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어렵고 저 권모술수가 있고 일본인들이 그냥 물밀듯이 쳐들어오는데 몸을 아끼지 않고 싸운 권율 장군 그리고 이순신 장군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오히려 이순신 장군보다 육전에서는 육지에서는 더 큰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 바람같이 그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치고 빠지고 또 전투를 무모하게 했다가 패하면 끝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적후병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고 빠지고 전투를 지혜롭게 하는 그런 명장 그게 권율 장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시대에 권율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하는 사람들, 다 이러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권율 장군 같은 사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같이 진짜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튼튼히 하고 외교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법이 살아서 법을 지키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잘못된 사람들은
가차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서 그래서 영창에 가는 사람들은 영창에 가다없이 보내는 그런 법 집행이 잘 되는 법이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한국이 자유대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율 장군의 일대기, 권율 장군의 있었던 사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역사에 들어가서 자세히 찾아보면 뭐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훌륭하신 분입니까. 원래 처음에 그 양반은 뭐 장군이지만 원래 문과, 식년문과라고 하는 문과가 있었는데 그때 문과에 급제를 한 분입니다. 승문원 정자가 되었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른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서 일했던 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권율 장군의 이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행주를 한번 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권율 장군이 쓴 권원수 실적이라는 책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그 당시에 쓴 적인데요. 이게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명장인 권율의 사적을 적은 책, 편자, 편집, 연대미사, 필사본, 귀장각 도서에 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도원수로서 크게 활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 여기 보면 그쪽에 여기 이제 써 있는데 참 이거 붓글씨로 쓴 건데요. 참 정말 그 옛날 분들은 명필이에요. 한자 틀림없네. 여기 보시면은 이 귀장각에 있는 건데요. 어서 도원수 권공 행장 권공 이게 권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율 장군을 말하는 거죠. 율자 그러니까 율자 16년 정유 12월 28일생 태어난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참 아주 우리가 참 귀담아 봐야 될 그런 책입니다. 권율 장군의 권율 장군입니다. 권율 장군의 모습입니다. 우리 참 우리 집안의 어른이시지만 나라를 위해서 참 이렇게 하십니다. 참 저도 이런 분에 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외조고 싸우는데 말이죠. 여기 그냥 사람들이 무섭게 죽었잖아요. 그냥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권율 장군입니다. 권율 장군의 동상 거기서 세우는 거 거기 있죠. 일본들이 들어다가 그냥 막 총으로 쏘고 활로 쏘고 뭐하고 그냥
우리가 돌멩이 갖다 놓은 거 보자. 이 돌멩이들. 돌멩이로 그냥 막 때려치냐고 주고 그냥 산에서 겨울 나오는 거냐고. 이게 이제 권율 장군의 그 양주에 있는 그 묘소입니다. 이게 이제 권율 장군의 묘소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먼저 이제 부인 조씨죠. 예, 이 조씨 부인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후처, 돌아가시고 나서 또 후처를 해서, 그래서 세 분입니다. 부인이 둘이 있죠. 한 분이 돌아가시고, 권율 장군이 비석인데 하도 오래돼서 이렇게 깨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사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그래. 지금 여기가 묘소입니다. 예. 권율 장군이 있고, 첫째 부인하고 둘째 부인하고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묘소가 있고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권율 장군의 일대기에 쓴 그 책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권율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오늘 선거에 당선되는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 같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나라를 세우려고, 나라를 저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분들의 영향을 받고, 정말 당선되신 분들은 옳은 판단으로 보다 발전되고 보다 편안하고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선된 분들에게는 추후에 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밤늦게까지 개표하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말 이번 선거는 바르고 옳은 그런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빨간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까맣게 된 분들은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매번 프로를 볼 때마다, 제 방송을 볼 때마다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권중광 TV를 아시는 분들한테 완전히 공짜니까, 무료니까 권중광 TV를 좀 시청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권신의 집안 되시는 분들 한 산 앞에 10명씩만 권중광 TV를 좀 여러분들이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좋은 사연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